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 한국사 성적의 날개를 달아드릴 강의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수험생이라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진짜 어떻게 나를 갈아 넣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여러분들 앞으로 잘할 거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만은 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엄청 많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첫 번째 자리이고 저를 소개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사 커리큘럼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은 제 자랑을 하는 시간이라 저도 조금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움을 참고 하는 건 네가 들어봐 주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4.3점 학점이 만점이었는데 4.13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서 다녔죠. 특이하게도 이렇게 학원가에서 먼저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공교육 쪽에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중등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을 했고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선반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전교사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EBS에서 3년 정도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EBS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2014년에는 EBS 사이탐구 영역 전체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동아시아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지필진이기도 했어요. 제가 공교육에 몸담으면서도 생각을 한 게 방학만 기다리는 교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거를 다 이루고 메가스터디에서 인터넷 강의를 런칭하게 됩니다. 자, EBS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와 관련해서 누적 수강생 수가 150만 명 이상을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2학년도라고 썼네요. 2022년에는 1분에 1명씩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해요. 아직까지 판매됐던 교재를 측정을 해봤더니 에펠탑 16개 분량의 높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뿌리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저는 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해왔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또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길에서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뿌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 먼저 수능 경향성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2023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수능이 개정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첫 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죠. 한국사 어떻게 나올까? 근데 확연한 특징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이 20% 넘고 이런 시험도 많았었는데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1등급이 6%,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9월 평가원에서 3등급 안에 충족이 되는 친구들이 너무 적은 비율이 나오면서 아마도 평가원의 출제진들이 좀 겁을 먹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한국사 때문에 애들 다 대학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수능에서는 좀 더 쉽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정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 중심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3번의 원인에 있어요. 단수 남기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선택지 자체를 시대를 넓게 펼쳐놔가지고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연표를 해석한다던가 사료를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르칠 때 수능 필수이지만 절대평가인 한국사를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냐는 거야. 제가 얼마나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한국사까지 필수를 해야 되니까 문이과 예체능까지 필수니까 너무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공부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큰 부담 없이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힐 일 없이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힐링 과목이자 효자 과목이 되어줄 겁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상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면 원래 있었던 한국사 개념 완성 강좌와 9시간의 기적은 그대로 있고요. 시크릿 강좌, 처음으로 등장하는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사 개념 완성 강좌는요,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12월 1주차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개강해서 12월 5주차 안에 완강이 됩니다. 스튜디오 버전으로 올라갈 거고, 스튜디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고 전문가가 검수를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CG와 편집을 거친 이후에 아주 잘 만들어진 명품의 상태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한국사 개념 완성의 올해 정말 큰 특징은 기적의 요약 노트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요청이 많았던 게 선생님 들고 다니면서 좀 가볍게 바로바로 복습해 볼 수 있을 만한 미니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33장 안에 개념, 자료까지 모두 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적의 요약 노트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셀로판지로 딱 이렇게 빨간 글씨를 가리면 중요한 부분, 외워야 되는 부분이 가려져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인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얘가 그냥 딱 단순하게 20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1강을 다시 10분 내외로 요약 정리를 해줄 거예요. 기적의 요약 노트로. 이거를 선생님이 올려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면서 기적의 요약 노트 펼쳐보면서 내용들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9시간의 기적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올해는 개강 시기, 2024학년도에는 개강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8월 말, 9월 초에 개강을 했다면 6월 달에 개강을 할 겁니다. 총 9강을 통해서 반만년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것 동일하고요.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4회차의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주차에 개강해서 6월 5주차에 종강을 하게 될 거고요. 9시간의 기적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강 시기가 빨라진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뭐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사 개념 완성은 일단 무조건 들어야 하고요. 내가 너무 내신에서도 기본기가 잘 잡혀있고 한능검도 고급이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만 하고 싶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학생들 9시간의 기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수능 직전에 한국사 개념 완성 들었는데 가물가물한 친구들, 9시간의 기적 들었는데도 불안한 친구들, 그냥 빠르게 한번 쫙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강짜리 수능 직전에 총 요약 정리하는 강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9시간의 기적이나 한국사 개념 완성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을 수 있는 유평이나 구평에 대한 트렌드 얘기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쭉 선생님이랑 정리하면서 수능 직전에 같이 이제 쪽집게 과외 받듯이 한강으로 진행을 해 나갈게요.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인터뷰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당연히 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온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선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을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선생님 오늘 개강하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 야, 내가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메가스터디 런칭해가지고 지금 7년을 꼬박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도 썼고 학과 수석 졸업했고 뭐 강사 대상 수상하고 교재가 그렇게 많이 팔렸어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오고 있어도 선생님은 여러분 만날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설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진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지 알아요. 그리고 수능 강의를 하는 저조차도 여러분들의 감정에 동화돼서 수험생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험생활 동안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남과의 비교 속에서 이 열등감을 느끼고 회복하는 그 끝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실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수치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그 안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때 이거를 생각을 하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너야 하는 바다가 있고 옆에 있는 친구, 내가 모르는 어떤 수험생이 건너가야 되는 바다는 다 그 사람의 앞에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친구의 바다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의 바다를 온전하게 잘 건너가시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의 힘에 집중하시면 수험생활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다시 D-Day의 시계가 365일도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펼쳐질 만 1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한국사 개념 완성 강의 1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